집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AED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여기 가까이 계시면 안전사고 위험이 있으니까 저기 무압력 온병원 앞으로도 집결해 주시길 바랍니다. 부산, 울산, 경남인 소식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을 구원하소서 세이브 코리아 탄핵 반대 국정 마비 부탄 볼경 국민대 현장입니다. 사회를 맡은 준비위원장 박경만 목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1948년 하나님이 세우신 자유 대한민국의 근본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6.25로 인하여 무너졌던 대한민국에 곳곳에 교회들을 세워주시고 교회들마다 새벽부터 울부짖자 하는 기도를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오늘의 세계적인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본대 대한민국에 범죄자 한 사람이 곳에도 자기보다 더한 놈을 만났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수당의 힘으로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 인사를 29분이나 탄핵시키며 사추장 정부를 무력화시켰습니다. 21세기 대명선지에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자기들을 감사한다고 감사원장을 탄핵시키고 방송장을 위해서 방송위원장을 탄핵시키고 자신들의 수사를 검사를 탄핵시키고 정부를 시행하지 않았음에도 수많은 행정부를 탄핵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법사위원장 정청래는 국제적 대통령이 사임을 다할 것이라고 공언하고 사실상 경찰과 국내를 주의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기소하는데 정보문도 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은 자유는 지켜질 줄로 믿습니다. 이재명이 죽어야 대한민국이 산다. 더불어민주당이 죽어야 대한민국의 자유가 유지된다. 하나님이여 이 나라를 불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역사에 두 번 만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대한제국 시절 미국, 영국시가의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세우지 않고서는 이 나라가 제대로 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 감옥에 23살에 갇혔으나도 그곳에서 끝까지 투쟁했던 투사요 그 험한 일제 찬양하라 복되신 것의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끌어나 주시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합니다. 맞습니까? 네! 대통령 탄핵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탄핵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네! 대통령 탄핵이 또 대한민국 미래의 탄핵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 대통령 탄핵이 또 우리의 아들, 딸들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저는 대통령 탄핵, 구속, 이 현장을 생생히 목도하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붕괴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3대 어둠의 세력, 3대 검은 카르텔 세력에 의해서 붕괴되고 있음을 느낍니다. 정말로 심각합니다. 첫째, 좌파사법 카르텔, 둘째, 부패 부정상관이 카르텔, 셋째, 종북주사패 카르텔입니다. 이 3대 검은 세력 카르텔들이 한데 뭉쳐 대한민국을 호시탐탐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3대 검은 카르텔 세력과 맞서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반드시 수호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첫째, 좌파사법 카르텔.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자체가 없습니다. 거기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요 원천 무효인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영장을 발부하는 과정도 불법이고 집행하는 과정도 전부 불법이었습니다. 저는 1월 3일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 1월 15일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될 때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군사보호시설 가급적입니다. 경호처 차장, 당시 김성훈 차장이 수색을 승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누구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법으로 수색을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명백한 불법이고 헌정 유린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좌파 사법 카르텔에 의해서 점령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둘째, 지금 민주당은 전 국민의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하며 가짜 뉴스를 잡겠다며 경찰에 사칭한 교도소, 유치장, 호신술, 상황판 메뉴가 있는 민주파출소라는 사이트까지 만들어 입법, 사법, 행정을 자기들 마음대로 쥐락펴락하려는 독재를 감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여 일어납시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일궈낸 이 자유대한민국, 이제는 우리가 지켜야 할 때입니다. 스스로 마음을 겸비하고 기도로 시작한 이 나라를 지킵시다. 한국교회 파이팅! 자유대한민국 파이팅!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아이 5명 키우고 있는 김비쌤이라고 합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을 지키려고 나왔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저희 아이들을 지키는 거라 믿습니다. 노래 바로 틀어주십시오. 얘들아, 아빠가 대한민국 지켜줄게.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7개월, 8개월 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얼마 전 6세 친구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은 대통령에 관한 이야기였고 다수가 대통령을 나쁜 사람이라는 주장을 했으며 한 아이만 대통령을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나쁜 사람이라고 가르치며 국민이 투표해서 뽑은 대통령을 너무 쉽게 탄핵해버리는 사태가 반복되면 자라날 우리 아이들이 사는 세상은 더 큰 무질서와 혼돈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은 독재자라고 배워온 사람으로서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닫습니다. 저와 같이 잘못된 교육을 받아온 사람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와 같은 법이 어떤 법인지, 그리고 그런 악법들을 만들어내는 정당이 어느 곳인지, 대통령이 선출되자마자 탄핵을 준비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자녀를 둔 부모라면 내 아이에게 물려줄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잘못된 색안경은 벗어버리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애국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연제구의회 김기준 구의원입니다. 참담한 현실의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부터 집회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갈수록 우리 지지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자릿수이던 대통령 지지율이 5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개헌 이후로 많은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좌파 민주당은 대통령의 팔다리를 묶어놓고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한 모든 예산들을 삭감했습니다. 그게 바로 내란 아닙니까? 비상사태 아닙니까? 여론이 뒤바뀌니까요, 우리 민주당이 다급한가 봅니다. 카톡 검열하겠답니다. 가짜뉴스 잡겠답니다. 뭐가 가짜뉴스입니까? 항상 거짓 선동만 있었던 민주당이 할 얘기입니까? 한메프테 반대, 광우병 선동, 세월호 7시간, 사드 반대, 또 뭐 있습니까? 그들은 항상 거짓 선동을 하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요, 경기발전위에서 고속도로 건설하자 할 때 좌파 민주당은 결사 반대했습니다. 지금처럼 온 국민 선동해서 감성으로 호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경부고속도로 건설되고 경부고속도로를 따라서 산업이 발달하고 기가시설이 들어오고 회사가 들어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경제 젖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이 뭐라고 합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경상도 사람이라서 경상도만 발전시켰다, 이렇게 또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정책들, 법안들은 어떻습니까? 공수처법, 중대재해법, 차별금지법, 노란봉투법, 양곡법, 이루 셀 수 없는 많은 법안들, 정책들, 겉으로 보기엔 정의로워 보이고 약자들 위한 법 같지만은 실제로는 우리 사회에 막대한 부작용을 만들어오는 강제적 평등 정책들입니다. 이런 강제적 평등 정책들은 반드시 역차별을 만들고 우리 사회를 하향 평준화하고 계층 갈등을 조장합니다. 그리고 강력한 전체주의 권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게 바로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권력 아닙니까? 북한 노동당의 권력 형태 아닙니까? 중국 공산당의 권력 형태 아닙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들을 따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전체주의 권력 막아야 됩니다. 사회주의 권력 막아야 됩니다. 대한민국 공산화 막아야 됩니다. 아직도 눈을 뜨지 못한 국민들이 너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 미워하지 마십시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북한 주민들처럼 선동되고 세뇌당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가르쳐 주십시오. 세계 어느 나라, 어느 역사에도 강제적 평등으로 평등과 평화를 찾은 국가는 없다. 오직 노력하는 자만이 성공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 자유민주주의 사회, 자유시장경제 사회, 그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갈 길이고, 부강한 자유민주주의 자유 대한민국만이 평화와 평등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 약자를 보호할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일깨워주십시오. 자유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모아주십시오. 제가 자유대한민국 하면 지키자라고 외쳐주십시오. 자유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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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자! 애국 부산 시민 여러분들! 저는 유튜버 그라운드씨 라이브에 나온 정치인의 꿈에 브라이트 모임의 막내로 활동 중인 이영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10대이지만 2030 여러분들과 4050 여러분들의 민심을 돌리기 위해, 그리고 300만 부산시
시민들을 깨우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분위기를 띄울 겸 구호로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위조 공문 불법 체포입니다. 제가 먼저 위조를 외치면 여러분들은 공문을 외쳐주시고, 제가 불법을 외치면 여러분들은 체포를 외쳐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위조 불법 위조 불법. 우리의 대통령 누굽니까? 누굽니까? 윤석열을 하면 대통령을 외쳐주십시오. 윤석열! 윤석열! 자, 마지막입니다. 제가 부산 싸울 준비 됐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됐다를 한번 크게 외쳐주십시오. 부산 싸울 준비 됐나? 부산 싸울 준비 됐나? 여러분들, 저희 대한민국은 반국가 세력들과 싸워서 무조건 이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300만 부산 시민이 깨어나고 대한민국 시민이 깨어난다면 무조건 이깁니다. 저 이경길이 장담합니다. 꼭 마지막까지 웃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시민 여러분. 저는 이번에 여기 모인 분들은 지루하시겠지만 1, 2, 30대 여성분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 지나가는 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우파와 좌파 모두와 싸워본 제가 증언할 수 있는 민주당의 진실을 처음으로 밝히고자 올라왔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일베 남학생들의 합성 사진을 이용한 디지털 선봉제로 인해 2000년대부터 인터넷에 퍼진 사진을 지우면서 본의 아니게 모든 인터넷 커뮤니티의 역사를 지켜보게 된 사람입니다. 여성과 공정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여성 징병, 남녀 육아유지 근무와 임금 공개, 시없이 성별 블라인드제 등을 주장할 때 10수년간 민주당은 단 한 번도 모습을 비춘 적이 없습니다. 2010년대 민주당이 각종 단체 지원 사업으로 세금을 착복하기 위하여 중국인 댓글 부대로 여성들 속에 숨어들어 트랜스젠더, 동물, 환경, 외국인, 무슬림에 관한 시민운동을 최우선시하지 않으면 린치하고 억압하여 숟가락만 올렸던 그때를 똑똑히 기억합니다. 여러분, 여성 참정권을 만든 것은 우파의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민주당은 그저 여성의 이름을 훔치고 서민의 이름을 훔치고 청년의 이름을 훔치고 학생의 전라도의 이름을 훔쳐서 세금을 주머니에 넣을 구실을 뿜인 법안을 만듭니다. 그리고 지원받는 당사자들은 평생 듣도 보도 못하고 필요도 없는 포퓰리즘법을 세금으로 남발하여 약해지고 공격받게 하고 나머지 국민들은 소외감과 무명감으로 밀어넣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남녀, 세대, 지역, 부자, 빈자, 좌파, 우파, 청갈래, 망갈래로 해체되어 자살률 1위, 우울증 1위인 대한민국을 살고 있습니다. 세 가지 부탁만 드립니다. 민주당이 무슨 법을 만들고 있는지만 찾아봐 주십시오. 법만을 수호해 주십시오. 내가 그날 대통령의 내란을 실제로 본 건지 아니면 언론에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을 들은 건지 잘 돌이켜봐 주십시오. 제가 선정함에 따라 지켜라를 연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가 망신할 것을 알고도 계엄한 윤석열을 민주당은 법을 지켜라! 공수처는 법을 지켜라! 헌재는 법을 총성 없는 6.25에서 한국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030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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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자유 우파의 기수 부산 부정선거 부패 방지대 총괄 대표 황교안 전 총리 소개합니다. 여러분, 황교안입니다.
춥고 어렵고 힘든데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 왜 오셨습니까? 나라 지키려고 오셨죠? 무너져가는 나라를 그냥 놔둘 수 없어서 나오셨죠? 잘 오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운 길을 걸어왔는데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하면 희망이 생깁니다. 지금은 제2의 6.25 전쟁과 같은 전쟁 상황입니다. 좌파가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들 다 나오신 거죠. 지금 서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전 신문, 구속영장 청구한 것에서 법원에서 신문 중에 있습니다. 들어오기 전에 막 확인해 보니까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게 끝나고 나면 오늘 저녁쯤에는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기각돼야죠? 기각되는 게 정의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지금 심판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이거를 그냥 방관할 수가 없죠. 만에 하나 불법 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대통령이 다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 무도한 세력들의 불법 탄핵, 불법 수사에 대해서 우리 싸워 이겨내야 합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불법입니다. 수사 자체가 불법입니다. 내란죄라고 하는 죄로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할 자격이 있습니까?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할 권한이 없어요. 하지도 못할 것을 공조본이니 뭐니 이상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수사도 할 수 없는 것을 수사하겠다고 하고 영장까지 한 이 공수처,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체해야 되죠. 해체해야 되죠. 우리나라에 수사기관이 모자라서 공수처를 만들었습니까? 경찰, 검찰, 군검찰, 군경찰, 특사경 수사기관이 차고도 넘치는데 왜 공수처를 만들었겠습니까? 우선 공수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만들었죠. 그때 우리가 하지 말라고 엄청나게 저항하고 싸웠죠. 어거지로 만들어 놓은 결과 지금 대한민국의 수사 정의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능력도 없고 수사 경험도 없는 자들이 대통령을 수사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저들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란죄가 뭡니까? 내란죄.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중에 내란죄 수사해 본 사람 없죠? 검사들은 해봤을까요? 경찰관은 해봤을까요? 거의 없습니다. 내란죄라는 사건 자체가 거의 없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석기 사건 아시죠? 이게 내란 사건입니다. 유죄 판결 다 받은 거예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죄 아닙니다, 여러분. 내란이라는 것은 국헌을 물러날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대통령이 국헌을 물러날 목적을 갖겠습니까? 대통령이 왜 자기를 망가뜨리고 부서뜨리겠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내란죄 자체가 죄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판사가 영장을 심사하고 있어요. 근데 영장에 대해서 이 자들이 판단할 때 형사소송법에 보면 형사소송법에 있는 이런 법률을 무시하고 지난번에 내란죄 발표할 때 저는 이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 멋대로 법을 적용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이놈들이 법 위에서 법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국민이 지탄하니까 그것도 빼버렸어요, 내란죄로. 정말 말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체포하겠다고 관저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55 경비단을 속이고 들어갔어요. 경비하고 있는 55 경비단을 속이고 들어갔습니다. 불법 침입이죠. 지금 저자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많은 범죄들을 지금 짓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한다고 헌재에 헌법재판관을 2명을 집어넣습니다. 본래는 헌법재판관이 9명이죠. 그런데 지들이 쫓아내가지고 지금 3명 없어지고 6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자기들이 궁해지니까 짬짬이로 2명의 선관위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관위원회의 직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선관위원들 직급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이게 다 장관급입니다. 장관급인데 만약에 권한대행이 장관을 임명했는데 나중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을 극복하고 돌아오면 지금 임명한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다 쫓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장관급은 한 명도 임명하지 않았어요. 헌법재판소장도 임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대통령이 무사 귀환하기를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최상목, 내가 아끼는 후배지만 지금 선관위원들을 2명을 임명했는데 이건 정말 잘못한 거 아닙니까? 내 편이든 내 편이든 불의한 것을 우리가 싸워서 막아내야만 되죠.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 소추해 놓고서는 내란죄를 뺀 거 알고 계시죠? 이런 무도한 일들을 저들은 자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꼼수 불법 탄핵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맞습니까? 그래서 요새 시민단체가 고발하고 나섰어요. 어제 고발했답니다. 정말 나라가 무너지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래 한 것이죠. 헌재는 심의부터가 불법이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보면
7명 이상의 위원이 있어야 심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거 알고 계시나요? 그런데 헌법재판관들만 몰라요. 그래서 저자들이 6명만 해도 된다 이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쟤들이 법을 만드는 겁니까? 너무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뭘 했습니까? 계엄을 선포했죠. 계엄을 선포했죠. 계엄은 왜 했습니까?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 맞죠?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사람을 추천해도 예산도 다 막아버리니까 대통령이 할 게 없죠. 그런데 길을 하나 찾았어요.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수사하면 되겠다, 이렇게 대통령이 판단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상계엄하고 총칼 들고 사람을 찌르고 다치게 한 게 아니에요. 선관위로 들어가서 선관위에 있는 그 자료들을 확보를 한 것입니다. 지금 들리는 말로는 그때 99명의 중국 사람들을 체포했다. 부정선거 조작하는 99명을 체포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발표한 건데 가짜가 아니겠죠? 그 후속 조치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계엄 선포의 한 가장 중요한 과제가 부정선거였어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부정선거 얘기할 때 음모론자라고 비난했던 분 혹시 여러분 중에 있습니까? 있겠죠. 반성하세요.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우리가 부정선거를 방치하면 저놈들이 자기들 뽑고 싶은 사람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정선거를 계속 얘기했는데 대통령이 이 계엄령을 통해서 부정선거의 핵심을 찌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절차적 정리 다 무너졌어요. 대통령은 절차를 무시한 엉터리들에 의해서 지금 탄핵 소추가 됐고 또 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법치도 무너져 버렸어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아시나요, 여러분? 무죄 추정 원칙, 지금 대통령 무죄 추정 원칙에 적용돼야 되지 않습니까? 왜 잡아놓고 대통령을 괴롭히고 한다는 말입니까? 불구속 수사의 원칙도 아시나요, 여러분?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입니다. 여러분, 적법 절차의 원칙도 아시나요? 수사는 적법 절차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법원도 무너지고 다 무너져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정말 힘들고 어렵다 생각하는데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국민을 믿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습니다. 국민을 이길 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짜들이 나라 무너뜨리고 종북 좌파가 나라를 팔아먹고 민주당, 조국혁신당 이런 자들이 말도 안 되는 불법들을 자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야 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옆을 바라보세요. 이 뒤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이지요. 우리가 일어나면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중심을 잡고 있어요. 체포돼도 구속돼도 대통령 중심을 지킬 겁니다. 누가 대통령을 지켜드려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앞장서 갈 수 있겠습니까? 자유대한민국 살려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자유대한민국 바로 잡아 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십시오. 그럼 취지문 읽겠습니다. 세이브 코리아 국가 비상기도의 취지문. 친애하는 자유 대한민국 애국 국민들이여,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비상시국을 경험하고 있다. 이는 과거 2025년 1월 18일 세이브 코리아 국민기도대회 참석자 1도 주사파 척결, 주사파 척결, 주사파 척결. 민주당 해체, 민주당 해체, 민주당 해체. 종북 세력 처단하자, 종북 세력 처단하자, 처단하자, 처단하자. 민주당이 반란이다, 민주당이 반란이다, 민주당이 반란이다. 마지막 역수를 크게 합니다. 감옥에나 깜빵이다, 깜빵. 이재명을 깜빵으로, 이재명을 깜빵으로, 이재명을 깜빵으로, 깜빵으로, 깜빵으로. 조경태도 하자고요. 조경태도 할까요? 조경태는 물러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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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러가라. 마지막 하는 것 같습니다.